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1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출시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IBIT 흥행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이 놀라운 것은 꽤 오랜 시간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사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3개월도 안 되어서 순위가 블랙록으로 역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선물 ETF의 무서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정말 제도권 안에 진입하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기관에 의한 시장의 독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 매입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했지만 3월 기준으로 해서 약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과연 블랙록과의 향후 갭은 얼마나 더 벌어질 것인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원래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신념의 회사였고 또 블랙록은 비트코인 선물 ETF 발행사니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언제쯤 대형 기관의 진입이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인가도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용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약 3개월 정도 평가 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평가가 끝나는 시점이 약 4월 10일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UBS, 골드만삭스 등의 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선물 ETF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대형 기관들의 진입 등이 맞물리면서 1분기에 비해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찰스 가스파리노가 SEC의 항소로 인한 리플사에 대한 판결 번복과 이로 인한 XRP 가격 급락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는 두 종류의 기자가 있는데요. XRP 커뮤니티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요. 찰스 가스파리노는 전자일, 즉 XRP 커뮤니티에게 낙담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아무튼 그에 의하면 최근 SEC의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노력 때문에 SEC가 올 7월쯤에 최종 판결 이후에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RP 홀더들은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SEC가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 이후에 중간 항소를 신청했을 때 그때 SEC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리플 XRP가 디지털 자산, 즉 코드라는 것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프로그래믹 거래, 즉 거래소에서 XRP 판매에 대해서 증권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를 위해서 SEC가 리플을 항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 SEC가 리플을 항소한다면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거래소에서의 XRP 거래가 왜 증권 거래가 되는지 투자자들이 리플사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기대했고 그로 인해서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SEC는 약식 판결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레시 판사가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소송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판사가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기각을 거부하고 본 소송에서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트윗에 남겼듯이
SEC는 코인베이스 소송과 관련해서 그것이 마치 증권 거래라는 것이 입증할 만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판사는 그 증거가 있다는데 증거를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해야지 해당 소송을 그냥 기각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SEC가 리플에게 했던 수법도 똑같은 겁니다. 프로그램 및 거래가 증권 거래라고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리플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코인베이스 역시 기소된 여러 항목 중에서 미등록 증권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소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플 XRP와 달리 이더리움이나 타코인은 그 자체가 증권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ICO 등 몇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XRP와는 또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더리움 증권 분류를 위해서 리플 소송을 항소한다 라기보다 리플 소송을 SEC가 항소한다면 다른 이유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당 기자도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밝혔으면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SEC의 구제책 브리핑 때문에 많은 장기 홀더분들이 리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가운데 한 암호화폐 분석가의 밸런스 있는 글이 있어서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하면 리플에 대한 시나리오가 두 가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리플은 XRP 덤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XRP는 사실 실질적인 효용이 없고 또 금융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은행 채택도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이고요. 기관들 역시 리플로부터의 XRP에 대한 풍부한 거래를 확보하고 빠른 수익을 위해서 즉시 매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돈만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리플과 기관들이 XRP를 덤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SEC가 아마 이번 구제책 브리핑을 통해서 대중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현혹하지 않았을까,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일정 부분 생각하는데요. 해당 암호화폐 분석가는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말이 되는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서 FTX와 비교를 하는데요. FTX는 10명의 젊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FTX의 부정적인 사업은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쉽게 적발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15개의 사무실 그리고 더 큰 인력을 자랑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입지로 인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리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채용 노력과 그리고 회사 내 새로운 직책 그리고 부서 설립을 해왔고 리플이 SEC의 일부 매출을 등록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범죄 혐의에 직면하지 않고 거의 3년간의 조사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TX는 사기 행위에 대한 초기 소문의 무게로 인해서 무너졌고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요. 즉 만약 XRP만 팔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리플이 왜 했겠느냐는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리플은 IMF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리플의 파트너들이 스위프트나 결제, 외환을 위한 다른 거대한 차세대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리플의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상황에서 XRP의 효용성이 이들 플랫폼과의 통합에서 비롯될 것인데 리플이 확장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맞다라는 정답은 현재는 리플사 말고는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랜 시간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공유를 드렸고요.
그에 의하면 상당한 성장을 이룬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XRP의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소매 시장이 XRP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채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향후 미래의 핵심은 리플은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한 내용에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의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즉, 리플이 채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단지 XRP를 팔면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채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고용과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XRP와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드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늘 책임감 있고 좋은 투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